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특히 오늘 박보람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초기 화원교학 쪽에서의 열애장이라는 것은 이 낯설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저도 화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열애장역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요. 열애장 성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열애장이 도대체 뭐지 하고 고민스럽긴 한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초기 열애장 오늘 발표하시는 박보람 선생님은 지영 스님이랑 의상 스님도 다루셨어요. 실은 이제 열애장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게 법장부터거든요. 법장부터 약간 그래도 사상을 관리한다는 입장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박보람 선생님의 발표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부경내학원의 재직생 박보람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주로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초기 화학교학, 소개해 주셨다시피 초기 화학교학 중에서 이제 지역 이상 법장 스님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경연구의 초기학술대 전체 주제가 이제 그 무아와 그 진화 뭐 이런 무아와 자와 오해와 진실이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열애장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삼아서 초기 화학교학에서 그 열애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이제 지역이상 법장 스님을 다 다뤄야지 마땅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법장 스님은 약간 상당히 괴를 달리한다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고 또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법장 스님 따로 다루는 게 날 것 같아서 법장 스님은 들여했고 조금 앞식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형 앞식이라고 할 건 없지만 그 지형 이상 스님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문에 있던 어떤 방식은 대승불교 내에서 어떤 앞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강한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대승불교 내에서 유적, 그러니까 나를 이해할 때 유적, 유화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흐름의 대표적인 열애장 사상을 전체 어떤 스펙트럼으로 확인한 다음에 선행경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확인한 후에 물론 뭐 발생부터 그다음에 중간학파와 유식학파 사이에 어떠한 변형을 거치는가를 우선 대략적인 모습을 파악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기 화학교학은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스펙트럼에서 내에서 초기 화학교학은 어떠한 이해를 보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 이제 저의 어떤 전체적인 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솔직히 참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그 앞 단계,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열애장의 어떤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 이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 본론이 초기 화학교학의 그 열애장 이해 부분은 상당히 좀 소략해지고 약간 좀 완성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은 좀 양해 부탁 말씀드리고 부분 좀 추후에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발표문 읽어가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7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그래서 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열애장이라는 게 유적 흐름의 어떤 대승불교의 대표라고 할 텐데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 불교의 무아와 이에 반한다는 유아적 이해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두 번째 문단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에 대한 교설이 무아가 아니라 실제로는 비하라는 후대에 논하는 걸 차치하더라도 목자부의 후두갈라서 이제 앞에서 하도 후두갈라 많이 얘기해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한 능력도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불교로 상당히 이런 식의 또 불교 내부에도 나에 대한 이해에 유아적 흐름이 무아적 흐름과 함께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나에 대한 유적 이해, 그러니까 유아적인 이해를 열애장 불성 사상이 대표합니다. 또한 이른바 비판불교라고 하는 입장에 따르면 포르투갈어사는 말할 것도 없이 열애장, 유식학파, 화엄정, 선정 등도 모두 유적 이해 기반인 것으로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언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거기에 대한 저의 어떤 단상을 얘기한 부분인데요. 본인 논문의 발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전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즉 사상적인 측면과 사상
역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만약 불교를 공부한다고 치면 어떤 것이 부처님의 요의이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인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교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간 사상이 불교이고 예를 들어 열애장 사상이 불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진영 논리로 나간다면 중간 사상 또한 어떤 하나의 고정된 사상이 아니고 앞서도 들어갔다시피 중간 논사도 계속 바뀌면서 싸우고 있는데 열애장 사상도 상당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펼쳐져 있는데 그 부분에 어디를 잡아서 이것은 불교이고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영 논리로서 불교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중간파의 중간 사상이나 열애장 사상도 또 하나의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 연기법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실제 역사 불교사에서 푸드갈라서를 비롯해서 열애장 불성 등 나에 대한 유적 이해가 불교 대부분의 시기에 엄연히 존재했고 또 그것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은 널리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는 아니지만 그 가츠라슈 선생님의 글에 의하면 독자부가 이제 아까 앞에 나왔었는데 제가 직접 원문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인도 불교가 이제 그러니까 없어질 때 인도 대륙에서 없어질 때 독자 불교단이 4분의 전체 불교단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유적 흐름도 이제 엄연히 존재했고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적 이해에 기반한 흐름이 이런 그 불교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불교노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재 기능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제 개인의 자기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파악을 한다면 어떤 그 불교라는 사회 현상 속에서 유적 이해와 더불어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적 이해가 왜 그런 글이 끊임없이 등장하는지 만약에 본인이 그것이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계속 그것이 등장하는가 하는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을 고찰해서 불교를 이해하는 쪽이 어떤 역사적 측면에서의 그 유적 흐름과 무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혼자. 그래서 이 아래에서는 둘째 역사적인 측면, 특히 사상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승불교의 유적 흐름의 대표적인 열애장 사상에 대한 초기 화왕교학의 이해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2절 열애장 사상의 전개에서 넘어가고요. 2절 1항 불교의 무화적 해석과 유화적 해석의 두 흐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가츠라쇼 선생님의 그 글을 읽고 제가 제 생각을 덧붙인 선행 연구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치는 정리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정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승불교의 열애장 사상은 불교 내에서 나에 대한 유화적 이해의 대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열애장 사상이 불교의 나에 대한 유화적 이해라는 이어달리기에서 대표 주자일지는 몰라도 최초 주자는 아니었던 것을 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어달리기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열애장 사상뿐만 아니라 다른 주자들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그들을 달리게 한 동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왜 계속 유적 이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지, 왜 불교 내 전체 역사사를 통해서 왜 유적 이해가 어떻게 보면 무적 이해라는 것과 상반되기도 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유적 이해가 왜 계속 생겨나는지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저는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불교의 나이에는 인무화를 인정하지 않고 유의법도 무의법도 아닌 제3의 존재로 참나, 푸드갈라를 이해하는 독자법부터 인무화는 물론 유의법과 무의법 전부의 무화를 정하는 중간학파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유형이 있고 따라서 중간학파 입장에서는 독자부, 유부, 유식, 열애장이 모두 유화적 이해의 흐름이지만 유식학파의 관점에서는 또 중간학파는 불교 이해에 해당하고 또 열애장 사상은 무화설인 비요일이고 열애장 불성 사상이야말로 참다운 불설인 요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스펙트럼이 일어날까 불교 내부에서 근데 제 단견에는 이처럼 다양한 나이의 핵심에는 무의법에 대한 이해가 자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무의법의 하나인 열반은 이제 무엇을 특성으로 해야 하냐면 제 생각에는 열반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향상해야 하고 모든 고통을 여의어 즐거워야 하며 그것이 참 나의 상태이고
일체의 영어를 벗어나 청정해야 할 텐데 만약에 무위법을 일체법 분류에 포함시키면서 이걸 공한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열애장 불성 사상의 상당하든가 근본적 같은 주장이 되고 맙니다. 물론 중간합파는 무위법조차 이제 공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난제를 벗어나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난관에 맞닥뜨리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일제법 모화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여 열반에 나아가는 불교 내 여러 학파, 부파, 종파에게 그 열반 그 자체의 존재성 부정은 자기 부정의 역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 제가 표현이 약간 미숙해서 나중에 그 논평자 선생님께서 이제 좀 더 잘해주실 텐데요. 필자는 이 지점이 불교 내에서 끊임없이 율적 이해가 등장하는 근본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윤회의 주체로서 또는 불상주의 터전으로서 때로는 수혜가 포부의 근거로서 진행하는 열애장 등의 나의 율적 이해가 이 열반이라는 불교의 목표 지점에 대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열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고민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에서 계속 율적 이해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열애장 사상의 인도 불교 내 전승의 과정을 보시면 그 2.2.1항에 대승 대반 열반 대경이 이제 불성 열애장인데 이제 저도 선행경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제 열애장경에서 시작해서 열애장계 교통의 경전들에서 열애장 사상이 발전되었고 그게 고성론에서 일단락되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열반경이 열애장보다 앞서고 그 다음에 열애장이라는 그 어떤 용어를 비롯한 사상 개념이 열반경에서 비롯됐다고 하며 라디치나 또는 호치의 연구가 이를 주장했고 그다음에 신무사 선생이나 그 후에 여러 이제 선생님들도 이 열애장 관련 연구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관련 연구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입니다. 이 열반경의 소설에는 열애장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에 대해서 이제 카노카즈오는 열반경의 열애장을 소유복합어 바오브리기로 플레이하면서 열애를 안에 품고 있는 불타로 이해합니다. 열반경에 해당에 등장하는 열애장을 무슨 복합어 바오브리를 풀이할 것이냐 아니면 따트푸리샤가 풀이할 것이냐 조금 다르지만 하바타 히로미나 시로다 마사이로 등 모두 열반경에서 열애장과 불성이 열애의 신체 또는 열애의 신체를 품고 있는 불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열애장 사상이 최초기에 발생할 때는 열반경에 의거하는 한 그것은 열애장이라는 개념은 열애를 안에 품고 있는 열애의 신체, 열애의 불탑을 안에 품고 있는 개념으로서 발생했다는 것이 최근 열애장 사상 관련 연구자들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열반경은 당연히 석가모니불의 열반이 주제입니다. 하바타 히로미에 의하면 열반경이 열애의 열반이라는 불교도에게 전체 절명의 사건을 오히려 열애가 여기 있다는 의미의 열애 상주로 창조적 해석을 통해 승화시키고 이러한 승화의 중요한 수단의 개념이 바로 모든 중생이 열애의 신체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열애장입니다. 즉 열애장 개념이 발생할 때 그 동의는 그러니까 열애장 개념을 발생시킨 그 동의는 바로 열애의 열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열애가 열반은 그 사건을 가지고 열애의 상주라는 개념을 발생시키고 그 중요한 수단이 열애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핵심이 있는 열애 신체의 자기화입니다. 이는 다음에 열반경 인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인용문은 굳이 왜 했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살펴볼 의상스님의 대자체불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처에 기이한다는 것은 나중에 의상스님의 대자체불설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인용을 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다만 카노카조가 지적하고 있듯이 부처와 같다는 자기 자신은 일체 중생을 의미하지만 말 그대로 일체 중생이 아니라 자기의 내화된 불탈의 공양을 바라는 모든 중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열애의 신체를 지니고 있다고 믿지 않는 중생은 바로 열반경에서 비난한 일체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 측면에서 열반경의 열애장 개념은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불교 중에서 부처를 중심으로 구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열애의 열반을 동의로 형성된 열애장의 실제론적 개념은 부처의 가르침의 핵심인 공의 입장과 대립하게 되는데 열반경에서 열애는 아니띠하고 반열반하며 공의된다는 주장은 마설로 비판되고 공의 실정을 부정한 태도는 대반열반을 공부해서 이제 반복해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어서 이제 이러한 발생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열애 사상이 중간학파에 의해서 이제 열애장 변형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을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중요시했던 건 왜 그러면 중간학파가 이 열애장을 무시하고 비난하지 않고 왜 굳이 재해석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했느냐가 사실 저는 궁금한 거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텐데
또는 불편하고 이건 뭐 물설이 아니다 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굳이 다음에 살펴볼 것처럼 열애장을 재해석해서 자기의 중간학과 구설 체계로 끌어들이려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했었습니다. 참나를 무화적으로 해석하는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장난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너무 과욕을 벌였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데 참나를 무화적으로 해석하는 걸 아이돌샘 엔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열의 열반을 열의 상주로 재해석한 열애장 사상은 아이돌샘 썸띵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썸띵은 열의 신체,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열의 신체 또는 신체를 품고 있는 불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름은 영어 문장의 교리를 서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해서 하나는 나한테 뭐가 있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무언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6세기 이후 중간학부의 여러 문사들이 적극적으로 열애장 사상을 변형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서 이제 그 발표에서 워낙 중간학에 대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너무 이제 개설적이어서 이제 혼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뭐 준비된 이제 내용이 된 느끼습니다만 이 변형의 심장에는 민가경이 있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까 앞서 나눈 바비베카, 산드라키티, 까말라슐라 등이라고 이제 카노카지오 선생은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간략히 요점만 취하면 결국 열애장 사상의 핵심인 썸띵 또는 열애장을 무엇으로 재해석할 것이냐로 귀결되는 것을 보입니다. 즉 열애장 사상을 대표하는 논서인 보성론에서는 열애장은 불공이지만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번뇌는 공이라고 해서 보성론에 의하면 썸띵은 어디까지나 불공인데 그러나 중간학파의 세 논세는 열애장 자체, 즉 썸띵을 무아를 특징으로 하는 것, 즉 또는 공성과 다름없다고 하는 걸 탈퇴시켜서 열애장 사상을 자신들의 중간학 체계 안으로 편입시킵니다. 이러한 변형은 이제 썸띵을 너띵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열애장 공부인 I am something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썸띵만 치환해서 I am nothing으로 바꿔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일적 흐름에 물의 열애장 사상이 무적 흐름의 대표인 중간학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나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아래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애장과 유식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하원교학의 열애장 이해로 넘어가서 116페이지에 지엄 스님의 불공 열애장과 연명기를 보시면 지엄 스님의 열애장 이해에서 먼저 언급할 것은 지엄 스님이 정연기와 영연기로 이루어진 그의 법기연기 체계 내에서 열애장에 의한 연기를 주로 영연기에 배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대체로 지엄이 법기연기서를 구축할 때 열애장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형사 해원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입장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즉 지엄은 법계연기설에서 열애장설을 수용하면서도 해원이 이를 정연기와 영연기 양쪽 측면에서 모두 활용하였던 것과는 달리 열애장설을 여명기에만 한정하고 정연기에서는 열애장설을 벗어나 성기설을 기반한 연기설을 확립하면서 화엄교의 독자성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엄의 이러한 열애장 이해는 열애장의 블레시티, 즉 페타이도의 근거, 즉 정연기의 근거와 상당히 변형된 입장일 뿐만 아니라 열애장을 공성으로 파악한 중간학파보다는 오히려 영호식인 알라이식 열애장과 동일시장 계열, 즉 계열과 더욱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더 살펴보고 다른 부분들을 보면 넘어가서 이제 117페이지 한 하단 쪽에 보면 여기서 지금 스님이 설해지는 지엄 스님이 설하는 열애장은 알라이식과 같은 영호식이 아니라 정연기이지만 여명기에 상대하는 열애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애장 진망화학식인가 대승기시론 등에서 얘기되는 이 또한 지엄이 이 열애장을 불공 열애장과 공 열애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진망화학식으로 보기에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게 문제는 지엄 스님의 열애장 이해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라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마감한 게 이제 새벽 6시였고 이제 그건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더 못 들어갔는데 지엄 스님의 열애장 사상이 대승신으로 갔는지 열반경으로 갔는지 아니면 능가경으로 갔는지 승강경으로 갔는지 아니면 해원스님으로 갔는지 어떤 이 부분을 좀 더 구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작업가설적으로는 지엄 스님의 어떤 인용문 관계를 조금 살펴본 바로는 승강경의 인용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열애장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승강경의 불공공 열애장
된다라고 지금 저는 이제 작업 가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좀 넘어가셔서 마지막 문단은 지역이 불공이용 동열애장 사상을 생명경으로부터 직접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다른 원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지엄의 열애장 이해에 열애장 본연의 불공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논평문과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겠지만 중간학파의 공예에 바탕한 열애장의 변형으로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불공과 공을 함께 열애장으로 이해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의상스님의 열애장과 열애장 돌 개념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상스님의 열애장 이해는 기본적으로 지엄스님과 유사합니다. 의상스님은 지엄과 마찬가지로 열애장을 진식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원교에 해당하는 진여와는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때 그 진여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이 진여를 다른 문장과 대조해 보면 이 진여는 원교에 해당하고 이 진여는 바로 이제 성기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문장 120페이지 상단에 인용된 문장이 보면 생사 열반을 다 열애장이 일으킨다라는 것은 승강경 이래 여러 가지 열애장 경향에 대해서 공통된 얘기인데 그것을 의상스님은 종교 등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만약 1승이라면 성계법이 짓는다. 생사열반은 다 성계법이 짓는다고 이제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열애장의 의상스님에게 있어서 열애장의 융도 폐기입니다. 지엄스님의 경우 법계연기 중에서 정연기는 보현보살의 분과 보안계의 성기품에 근거하여 성기법을 사용하지만 여명기는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열애장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풀이하는데 물론 이제 이것 또한 회원스님이 정연기, 여명기 모두 열애장에 의해 설명한 것은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지엄스님의 열애장은 여명기의 체로서 아직 효용이 남아있다고 하는 반면에 의상에게서는 열애장은 여명기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상스님에게는 열애장이 연기의 체로서 활약하는 것이 종교의 이야기일 뿐이고 일승에서라면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성기법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상스님한테 열애장은 이것으로 빠이빠이인가? 하지만 이제 다른 걸 보면 그대로는 아니지만 열애장을 굳이 가져와서 열애장 불이라는 용어로 재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의상스님이 그냥 열애장을 종교로 치고 그냥 이제 끝내면 될 텐데 굳이 열애장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뭘까라는 게 또 저는 이제 중간 학파에서 굳이 또 왜 열애장을 굳이 이용하려고 하는 것과 맥락이 있다라고 봅니다. 잠정적으로는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 7번 인용문은 상당히 길어서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20페이지의 밑줄친 부분만 조금 염두해 두시면 지금 나의 몸 전체가 열애장 불인 것이라고 의상스님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122페이지에 이 구조는 이제 의상스님의 화엄경 중에서도 독특한 부분에 주목받아온 대자체불설을 설하는 부분입니다. 자체불이라는 것은 많이 아시겠지만 다른 부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예경할 것이 아니라 부처인 자기 자신을 예경하라는 것입니다. 부처인 자기 자신은 3세와 시방의 변만하여 이 법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인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은 곧 법계 일체 현상을 부처로서 예배하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 대자체불에 대해서는 지론종의 3개교의 영향을 미치는 성경 연구가 있지만 앞서 열반경 인용문에서 보더라도 약간 유사한 개념이 인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열애장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열애장불은 물론 의상스님 고유의 것은 아닙니다. 북이시대의 보리유지 스님이 번역한 불설 불멸경이라든가 금강산매경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용례가 보입니다. 지엄 스님에게도 열애장불이라는 표현은 보이지만 현준 자료에 이거하는 이해가 크게 주목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상스님의 열애장불의 특이한 점은 열애장불이 결과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불이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열애장불. 그 열애장불을 내 오촉되는 몸, 즉 자기 자신에 등치시킨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부처인 자기 자신을 다시 열애장불로 표현되면 이는 곧 내 몸 전체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먼저 열애장불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인데 그러나 이제 열애장불은 상당히 큰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열애장이 아니라 열애장불로 의상스님이 인용한 것은
시고다 선생님의 논의를 빌리면 열애장 본원에서는 열애가 열애장이 되면서 중생 쪽으로 하강을 하지만 중생 안에서 열애장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언하는 것은 항상 열애이지 중생이 아닙니다. 즉 열애로부터의 중생이라는 어떤 불가역적인 반방향성이 열애장의 핵심 사상입니다. 하지만 열애장이 열애장 불이 되면 불가역은 가역으로 반방향은 양방향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중생 쪽으로 내려앉은 열애장이 열애장 불이 되면서 다시 열애로 상승을 합니다. 따라서 열애장 불이라는 용어는 열애장의 불가역적 반방향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열애, 중생, 불, 열애라는 원흉한 사이클을 완성한 것입니다. 중생과 열애가 연흉한 동그라미는 더 이상 중생이 낮은 자리, 열애가 높은 자리가 아니면 중생이 인이이고 열애가 과이 지나는 원흉한 한 자리일 뿐입니다. 근데 의상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합의의 열애장부를 바로 자기 자신과 등치시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열애는 홀로 열애가 아니라 반드시 중생과 함께한 열애임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체화 진물화 시킵니다. 결국 열애장불이 곧 내 자신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고자 하는 행을 여기서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로 생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열애 출현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다 얘기한 것 같기 때문에 결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넓게 자료를 갖다 활용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는 토론은 고승학 선생님하고 조윤정 선생님께서 잠깐 해주시겠는데 10분 이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본문 읽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앞에 있던 논문들 대부분은 좀 요약한 내용인데요. 본 논문에서 먼저 외교에는 초기부터 유아적 그림과 무아적 그림이 공존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흔히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열애장 사상에도 공을 강조하는 다시 말해 주관 사상과 조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표자는 이러한 무아적 측면이 초기 화엄 사상 뒤에 가짜를 써주시고요. 곧 지형과 의상에게 수용되었고 나아가 의상은 지형에게서는 그 이름만이 언급되었던 열애장불이라고 하는 개념을 수행자 자신의 신체와 동일시함으로써 화엄 사상의 실체성을 가미하였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지는 무아수의 불교의 핵심이고 상주하는 자아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열애장 사상이나 화엄 사상 등은 불교가 아니라는 힙한불교 사상가들의 단정적 주장이나 반론에 기초한 것으로서 원자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우선 열애장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고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열애장 사상이 유아적의 최초 주업자는 아니었음을 주장하면서 사치라 시오리 등의 논의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힙한불교 시대에 필요하다는 논증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논문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승불교 시대에 이르기까지 생리의 주체인 인간과 마주하는 대상 세계의 모든 유의법들은 물론 일반 해탈이라고 하는 유의법의 실제성까지도 부정하는 중간 입장과 무아설의 미료이라고 주장하는 유신 내지 입장 사상 입장도 존재하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데에는 무의법에 대한 이해가 그 이면에 도울 있을 것이라고 발표자는 가설에 제시합니다. 곧 제법무화법에 무의법을 포함시킬 것이나 말 것인가 하는 난제에 대해서 열랑 사상은 무의법이 열반 내지 법칙은 상락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제하고 중간 사상은 무의법 역시 법 이상 무아로 취급하였지만 그것이 문제를 해소한 건 아니고 이것은 열반의 전체성을 부정함으로써 자기 부정의 역사에 빠졌다고 비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교 사상에 끊임없이 유적 또는 유아적 이해가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가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어 입장의 후반부에서는 열장 사상이 인도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열반경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 학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반경은 열애의 열반경하는 절체절명의 사건에 대하여 열애의 신체가 중생에게 매개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을 일천제라고 비난하였는데 이를 이 논문 제목에 있는 표현이자는 아이언 썸띵이라는 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애장 사상을 수용한 중간의 논사들은 이걸 아이언나 생으로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 역시 이것을 통해 한 그림이 열애장 사상 내에서도 유적인 흐름과 무아적 흐름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지속되어 왔다는 논문의 앞부분에서 주장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마무리 부분에서는 이러한 중간과 달리 유식사상에서 핵심되는 알라야식은 무의법이 열애장과 달리 유의법이면서 그것이 열애장과 등치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열애장 사상은 무적 흐름인
중간 사상하고 더욱 친밀하게 결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3장에서는 화엄 사상, 이 지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엄은 정년기를 성기에 국한함으로써 영법과 정법의 혼합체로서 열의장을 상정하는 김영사 해원의 사상을 극복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엄의 이유는 열의장을 공성으로 파악한 중간학파보다는 영어식인 알라야식의 열의장과 동일시하는 계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명백히 검토할 경우 수연기의 법기연기설에서 설정한 선발 기본문의 경우 열의장에 대하여 승만경에서 마찬가지로 공과 불공의 두 측면을 다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정연기이지만은 음연기에 상대하는 열의장을 상정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곧 지엄의 화엄 사상은 어디까지나 열의장을 알라야식과는 구분되는 진식으로 파악했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의상의 경우에는 열의장을 진식이라고 일단 전제하고 이를 교판적으로 원교보다 하위에 있는 계승 종교들이 속격을 이해하고 있고 이 점에서 지엄의 사상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열의장과 성기법의 구별을 더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법기연기 중에서 이 열의장이 염정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인정하는 지엄가들이 의상에서는 열의장이 굉장히 축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의장의 용도 폐기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의장들로 변형 내지 재활을 보여서 수행자가 자기의 몸을 경계하는 대자체불소로 전개했다 하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경 문답에 나오는 내가 이룬 불가와 남이 이룬 불가 또는 과거의 불가와 현재의 불가 사이에 어떤 구분이 사라진 그런 경지에서는 나의 몸 전체가 결국 부처와 동일하고 이것이 이제 열의장 또는 자체불로 정의됐다 하는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논자는 기존의 열의장 관련 문헌에서 열의장은 어디까지나 열에 대해서 중생으로라는 그런 불가역적인 단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의상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열에로부터 중생으로 다시 부처로라고 하는 운용한 사이클을 완성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어떤 실천적인 의미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로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 사상을 검토해보면 열의장을 무량불교인 공성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인 것처럼 이들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나는 열의장이고 그 내용은 I have nothing이고 I don't have anything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대체로 논문의 전제가 되는 열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지엄과 의상의 화엄 사상이 무화적인 흐름과 그렇게 단순하게 대치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번에 세 가지 설정했는데요. 2장에서 언급한 중간 사상에서와 같이 무일법을 공으로 주장할 경우 열반이라고 하는 두배어법이 부정되는 역설에 빠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 말을 과연 중간 사상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간의 입장에 따른다면 중생의 고통은 붓다가 제시한 법을 실체시함으로써 생기는 건데 열반 내지 열의장, 진요 등을 실체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 부정의 역설에 빠진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중간 사상가들이 과연 열의장 개념을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이거는 이제 저도 그렇고 발표자 같은 거 어떤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제시해봤습니다. 어떤 이 중간 사상이 단지 어떤 번뇌의 공황을 지적하는 그 열의장 사상의 그런 부분에 끌린 것인지, 근데 열의장 사상을 잘 보면은 또 불공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간 사상은 공을 강조하는 입장인데 이런 불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엄과 의상의 경우에는 무아와 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무적 행위와 합치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하고 사실 다 연관되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무량불덕인 공성의 주문이다 하는데 무량불덕이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열의장의 불공을 지시하는 말인데 이것을 공성과 연결하는 논리가 약간 무리하게 보여서 이번 질문을 설정해봤습니다. 상황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진행에 위해서 본지와 관련된 질문은 큰 걸
들었는데 나중에 답변하시고 조 교수님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논평을 맡게 된 동국대학교 조인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논평을 맡게 되었을 때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사양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화엄이라든지 이제 열애장에 대한 이해가 이 논문을 논평하기에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논문을 막상 갖고 나니까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비전공자로서 비전공자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이 논문을 어떻게 이제 좀 이해해 보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제 제가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이제 화엄 쪽에 가서 이제 그 정확한 이제 논리 구성 부분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질문드렸습니다. 본 논문은 불교 내 유아적 흐름과 무아적 흐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열애장 사상은 본래 유적 흐름이었지만 후대 논사들에 의해 중간에 무적 흐름에 결합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 화엄교학에서도 유적 흐름인 열애장이 무아 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무적 흐름과 화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인도, 티베트, 중국 화엄에 대한 통시적 이해와 공시적 통찰이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마지막으로 의상의 열애장고를 통해 화엄교학의 독창성이 정점에 이른다. 논문에서는 초기 화엄교학의 열애장 이해는 나, 등호, 열애장골, 등호, I have nothing, 있고 I don't have anything 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초기 화엄교학의 지형과 의상이 불공, 공열애장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유적 흐름인 열애장에 무적 흐름인 공성을 포섭한 것은 중간학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의상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열애장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열애장에 열애에서 중생이라는 불가역적 방향성을 극복하고 열애에서 중생, 다시 열애라는 원흉한 사이클을 그린 다음 이것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의 일로 등지시킴으로써 열애장 사상을 열애 출현으로 승화시킨다.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들을 곱씹어 보니 그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화엄교학에서 열애장의 공성,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논문의 전반부에서 정의한 I have nothing equal I don't have anything으로 대변되는가? 물론 논평자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열애장 사상과 화엄교학에 대한 이해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한 가지를 물음으로써 배움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논자는 앞서 인도 불교의 맥락에서 열애장과 공성을 I have nothing equal I don't have anything으로 정의하였는데 이 공식이 성립할 수 있었던 사상적 관건은 바로 아래와 같이 열애장의 something을 공성, nothing으로 취함하는 것이었다. 논문에서 기술한 바에 의하면 본래 열애장은 열의 상주를 말하는 유적 흐름으로 중간의 무적 흐름과는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도와 티베트 불교에서 유적 흐름의 핵심인 열애장을 공성으로 파악하여 무적 흐름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이 생겨나 이 두 흐름은 비로소 친밀한 화학적 결합을 이루게 된다. 그럼 화엄교학의 열애장은 공성과 어떤 관계인가? 논문에서는 초기 화엄교학의 열애장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지엄의 소형기를 고찰한다. 그리고 지엄은 열애장은 영호식인 알랄식이 아니라 정명기이지만 영명기에 상대하는 열애장이며 이것은 승원경의 불공열애장 및 공열애장의 맥락에서 무적 흐름을 포함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여기까지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화엄교학에서 공열애장을 포함하고 있음은 앞에서 정의한 I have nothing equal I don't have anything과 동일한 논리인가?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도 있다. 지엄의 열애장 이해에 열애장 본연의 불공뿐만 아니라 공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앞서 언급한 중간 악화의 공에 바탕한 열애장의 변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도 논평자는 이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지만 논문의 부재이기도 한다. 등호 열애장물 등호 I have nothing equal I don't have anything이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화엄교학에서 열애장과 공성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논문에서 지엽이 법계 연기서구를 구축할 때 열애장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령사 해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대승의장 이제이에서는 사종 이제를 제시하면서 비담, 성씨, 삼론, 지롱의 이제를 유와 무로 나누어 각 학설의 얕고 깊음을 변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표 1과 표 2로 나타낼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이 떠올랐던 이유는 어떤 율적 흐름과 물적 흐름이라는 두 흐름을 듣는 순간에 좀 이런 해원의 어떤 경제 학설이 좀 떠올랐습니다. 표 2에서 문법에서는 각 학파의 공성은 전 단계의 공성을 포함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 더 상위 단계의 공성을 표방하는데 이 상위 단계에서 바라본 전 단계의 공성은 세제로 남거나 아니면 다시 상위 단계에 포섭되어 진제가 되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겸하게 된다. 원문에서는 양겸이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표에서 보시는 1번에서 4번 그러니까 오음의 저 범부에 잘못된 개탈이 없음을 의미하는 그런 공과 또 2번 가명 및 인형법에 자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그런 무 그리고 3번 망상을 떠난 무 4번 또 망상 상에 이제 마음심자가 붙은 이 망상을 떠난 무 이 네 가지 무 공성은 어떤 것에 이제 부재, 어떤 것이 없다라는 이런 결여를 의미하는 반면에 다섯 번째 무 공성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실하고 정멸하다는 무가 나타내는 공성은 오히려 다양성을 모두 포용해버린 그 자체 궁극적인 무차별성 내지는 평등성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도식에서 이것은 분명 이제 해원의 도식, 이제 대승의장의 도식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승론경의 공열애장은 망상을 떠난 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공열애장과는 그 층위가 구별된다. 논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I have nothing 불공열애장은 무차별 평등으로서의 진실한 공성인 반면 I don't have anything은 이 망상 내지는 그 망상으로 포함되는 4번의 망상으로 포함되는 여러 가지 층위에 이제 공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망상을 영위했다는 의미로 궁극적인 5번의 공성으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 그것은 진제의 자격을 잃고 세제로 전락한다. 그렇다면 화엄교학에서 말하는 열애장의 공성은 과연 5번의 공성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4번의 공성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화엄교학에서 이 불공열애장과 공열애장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수연계의 인용문 끝부분인 이 인용문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마를 포섭하여 근본을 따름은 곧 공하지 않은 열애장이다. 이 가운데 또한 공한 열애장은 또 있으니 그 자체가 공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차중 역유 공의를 이 가운데 이제 공열애장이 또다라는 거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것이 제가 혹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불공열애장에도 또한 공의 뜻이 있는데 그 공의 뜻은 자체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자체공이 혹시 공열애장의 속성이 아닌
붉은 열애장의 궁극적인 공성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은 아닌가. 혹시 그렇다면 지엄의 붉은 열애장, 즉 자체공과 이상의 열애장불, 자체불은 모두 위의 도표의 마지막에 위치한, 그러니까 그 정명사 회원의 문법의 마지막에 이제 진실정멸의무가 이제 열애장의 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어떤 수용기의 문맥을 다 검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 그렇다면 화엄교학에서 말하는 열애장의 공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제가 노평문에서 여쭙고 싶은 하나의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깊이 있는 논문으로 인도 티벳 화엄교학의 열애장에 대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논평자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전공이 일장이 이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표에 나온 이재이가 다 연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동안 대승이라는 회원을 계속 공부하신 분이라서 이런 질문이 가능했는데, 질문을 보니까 화엄교학에서의 붉은 열애장과 고운 열애장이 역으로 말하자면 회원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붉은 열애장의 문제, 또 나아가서는 열애장의 공성 자체에 대한 질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고승화 선생님과 조윤 교수님의 질문 합쳐면 6개거든요. 그거를 여러분과 10분 내에 답변해 주시죠. 예, 먼저 두 노평 선생님에게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제가 논문을 너무 늦게 드려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논평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꼼꼼하게 읽고, 그다음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좀 약간 표현이 불명확했던 부분들을 이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좀 더 올바로 잡고 그다음에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지금 발표문은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차원에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너무 좀 폭 넓게 잡았다 보니 폭 넓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멍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잠깐 제 의도랄까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구승화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첫 번째 중간에서 이걸 중에서 충분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즉 열반의 구정이랄까, 열반의 공성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자기 부정의 역설이라고 부정하겠느냐, 인정하겠느냐. 제가 생각해도 이제 제가 표현이 불명료했던 부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제 생각도 중간학파에서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학파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이 요의이고 절대 역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중간에 이러한 주장을 불교도로서의 자기 부정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이 마설로 비판한 흐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반경 내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쪽에서 분명히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 표현이 제가 역설에 빠진다는 것은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제 불분명한 표현에 의한 것이고, 여기서 제가 말하자고 했던 것은 대승의 유적 무적 흐름의 분열이 열반에 대한 어떤 열반 등계, 열반 기법 이해에 근거하는 것은 아닌가. 근데 어느 쪽을 그러니까 열반을 유적으로 이해하든 무적으로 이해하든 다 상대편으로서 다 비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비판뿐만 아니라 또 서로 또 이렇게 포용해서 또 변형해가는 그러한 어떤 동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두 번째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이게 제가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선행경도를 읽는 입장에서 그냥 제 인상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원문에 기반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제 학적 능력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만들어낸 공부가 이제 맨 처음에 I have something이었는데, 그거 something을 딱 너thing으로 딱 바꿔서, 그래서 그것을
중간학파에서 아예 너싱으로 이해하면서 해부는 해부지만 너싱을 해부하기 때문에 유적 흐름이지만 그거를 열애장을 공성 또는 공, 우상, 무화라는 3해탈론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거 치환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간학파의 어떤 열애장사의 포용이 아닐까, 포석이 아닐까라고 좀 거칠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령불닭이라는 편. 이거는 이제 그 조용현 선생님이 어떤 핵심적인 질문과는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무령불닭이라는 표현, 즉 유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불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성과 연결하는 부분, 공이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걸 어떻게 연결하냐. 근데 화엄학에서 특히 이제 제가 화엄학 전체를 다 얘기하면 아니고 특히 지영 스님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데 한정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살펴봤다시피 지영 스님이 이제 문제는 남아있어요. 지영 스님이 열애장 사상을 어느 경론에 바탕을 해서 열애장의 여러 스펙트럼 중에서도 어느 경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입장에서 열애장을 이해하고 있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승강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진여 스님의 그다음에 다른 어떤 논의들을 제가 다 이용을 못했지만 그 부분을 본다면 불량불력과 불량불력, 즉 불공과 공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엄밀하면 열애장이라는 한 사태가 있고 그것을 불공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공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영 스님의 열애장에 대한 이해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열애장이라는 불공이 있고 그것을 공성과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애장 자체를 불공과 공으로 표현할 뿐이다라는 게 지영 스님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현 선생님의 논평문에서 이제 결론은 열애장의 공성과 어떤 관계인가, 또는 열애장의 공성은 열애장의 공성은 과연 무엇인가 해서 사실 약간 질문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열애장은 공성과 어떤 관계인가와 열애장의 공성은 어떤 것인가라는 사실 조금 함의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복합어도 본다면 이거는 병렬 복합어냐 아니면 따뜻하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인 취지는 열애장에서 공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서 고승환 선생님의 세 번째 질문과 약간 유사한 개념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열애장이 공성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영 스님의 이해하는 열애장이라는 것은 불공과 공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사태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어느 경론에 기반하고 있는가는 조금 더 문헌적인 근거들은 조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조윤현 선생님의 가장 핵심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또 다른 게 뭐냐면, 승만경에서 공열애장은 망상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을 챙겨 보려냈다고 하는데, 승만경을 제가 좀 더 그 맥락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승만경의 입장인지 아니면 태원 스님이 이해한 승만경의 입장인지는 구분해야, 물론 태원 스님이 이해한 승만경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 지영 스님이 이해한 그 입장은 또 뭐냐라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러한 하나의 사태를 불공과 공으로 얘기하는 차원이라고 지영 스님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굳이 이 책의 패러다임에 맞추자면 지영 스님의 말하는 열애장의 공성이라는 것은 이 책에 꼭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굳이 맞추려고 한다면 4번조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차중 여규 공이 자체공 하는 그 해석 부분인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영 스님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인용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문장만 가지고는 불공열애장 다음에 차중 여규 공이인데 이 공을 꼭 공열애장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이 문장 자체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만, 지영 스님의 다른 인용문들에 보면 불공열애장은 반드시 열애 없이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공위는, 그러니까 지영 스님이 다른 열애장의 용례를 검색을 해보면 불공과 공을 거의 같이 가지고서 쓰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을 이제 근거한다면 불공담의 공이라고 한다면 연회장의 두 측면 또는 두 설명을 가져와서 이해하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좀 더 제가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위상의 열애장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엄의 불공 열애장과 위상의 열애장불 이 다른 표현이 아니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엄 스님이든 의상 스님이든 불공 열애장은 종교입니다. 물론 지엄의 불공 열애장이 약간 동교까지 올라갈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층위로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상 스님에서 자체 분류라는 표현에서의 자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얘기하는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나오는 그 위 자치 공간은 조금 맥락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마쳤습니다. 질문도 어려웠고 대답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조용해 선생님 질문은 제가 이렇게 파악하기로는 결국은 열애장 불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공성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화엄교학의 정점이 아닐까 하는 질문 같았는데 그래서 대답은 이게 열애장의 종교성, 약간 교판적인 층위를 일단 나눠보신 것 같아서 혹시 또 고승호 선생님이나 교육에서 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화엄에 관해서만 중간을 빼시고 있으십니까? 질문하시고 다시 교육 선생님, 고승호 선생님. 뭐 글쎄요. 아까 이제 제가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일단 공과 불공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태의 두 측면이 지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뭐 반론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목에서 보면은 뭐 I don't have anything이나 I have nothing하고 뭔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제 I have something에 있는 그 단어를 nothing으로 바꾼 것이 지나지 않을까 했는데 영어 표현으로 봤을 때 I don't have anything이나 I have nothing이나 다 똑같은 분이 아닌가요? 굳이 그렇게 제목을 설정하는 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제목을 지은 이유는 가뜩이나 어려운 내용에 조금이라도 청자들의 그 관심을 하기 위한 유인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어떤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왜 그런 굳이 같은 의미인데 쓰냐면 I have는 have라는 것을 쓰고 I don't have anything은 don't have라는 걸 쓰는데 목적어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 동사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중간학파에서 중간에 없다 하는데 그것을 I have nothing이나 이런 식으로 something을 nothing을 칭하면서 열애장을 포섭한 것이 약간 이 영어 문장을 조금이라면 조금 쉽게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과욕인 것 같기도 하고 추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중의 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때는 자기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제안은 원래 박보람 선생님 발표의 본 주제가 화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 쪽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화엄 쪽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선생님, 제가 소속 가면 안 돼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남주영입니다. 화엄 쪽만 질문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럴 수는 없고 여기 지금 중간학파 114페이지입니다. 여기 저 중간파에 대한 것을 이게 유식파에 대한 얘기로 바꾸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중간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중간학파의 새 논상은 열애장 자체, 즉 썸띵을 무화를 특징으로 하는 것 또는 공성과 다름없다고 환골탈퇴시켜서 열애장 사상을 자신들의 중간학 체계 안으로 편입시킨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115페이지에 I don't have anything 은 같지 않다. I have something과 이것이 유식 사상에서는요 같은 곳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데요. 66페이지에 안성두 선생님의 발표문 중에 그와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6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그 중에서 무변이의 의미야말로 유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면서 이들 분별성과 의타성 양자의 비존재가 바로 아말라식이다라고. 오직 유식으로서의 이식만이 홀로 무변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진열하고 부른다. 이것이 이제 원성실성이기도 하고 이제 유식학파에서는 이것을 공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성은 유식학파에서 그 공성은 그 중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학파의 중도와 유식학파의 중도는 약간 다릅니다. 중간학파에서는 비유 비구가 중도이고 유식학파에서는 비공 비불공이 중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비존재 양자의 비존재라고 하는 것은 능취소치 주관객관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그것이 깊은 선정의 상태에서는 홀로 남아있고 그것이 청정한 것이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15페이지에서 I don't have anything이라고 하는 것은 능취소취, 그러니까 경계소집상과 의탁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I have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원성실성, 진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이 열애장 사상의 불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그 고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유식학파가 이 열애장 사상을 수용했는가 아니면 열애장 사상에서 유식 사상을 수용했는가, 이것은 이제 그 문헌에 대한 비판이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저는 이 지금 이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 부분 아까 지적하신 요 부분은 중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식의 입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제가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중간학 전공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학에 대한 선행 연구, 이 부분은 각주 14번에 있다시피 이제 간혹한주라는 글을 읽고 제가 정리를 한 건데, 말씀하신 부분도 뭐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여기서 같아 좋다 옳다 그러다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무에서 좀 더 그 나중에 수정할 때랄까요? 그때 좀 더 다양하게 중간에서의 공성이라는 것이 비불공의 입장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서 유식학파가 비공비불공, 유식학파가 비유비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간학파가 기관비불공.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중간학파가 공을 어떻게 보느냐, 중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어느 점이 더 수정이 되는지를 이제 수정을 하고, 다만 이제 아예브 선생님이 유식 사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물론 그렇게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 비유는 어떻게든 뭐 다 이제 갖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아예브 선생님이라는 비유를 쓴 취지는 열애장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겁니다. 유식 사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라 그러는데, 이제 물론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쓴 맥락은 조금 선생님이 이해를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만 첨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답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문 시간이 남았습니다. 진짜로 화음적인 질문 하십니다.
저 화학적인 질문을 들으시는데요. 예, 동대 A님입니다. 예전에 큰 스님 법문 중에 원고에 연관이 있는 법문이 기억이 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없기에 모두가 내가 되고,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하나도 없기에 모두가 내 것이 된다는 법문이 예전에 큰 스님 법문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이 나와서 제 23페이지면은 어느 선생님 나라는 건 열애장부터라는 것이 I'm nothing, 어떤 소유, 주, 아까 능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존재 본질을 물었을 때 I have nothing이 아니라 그냥 큰 스님 법문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I am nothing 아니면은 존재성을 해서 비동사로 가면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I am everything이 된다는 것. 이것이 화엄의 사상과 좀 더 부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능소 입장에서 봐도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게 아닌 게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I have nothing. 그래서 I have everything 이렇게 되는. 그래서 최성으로 가더라도 본질은 없는데 비유비이든 비공비불문이든 일체의 어떤 최성으로서의 본질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일체의 상을 다 부족하고 있다. 아까 발췌하신 분 말씀에도, 선생님 말씀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문장을 그렇게 조금 정리하면 화엄교학이 우리 선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붙여서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은 공성, 열애장, 진성, 진여 얘기를 계속할 때 우리 존재성 혹은 존재 의미를 얘기할 때 과연 화엄에서 얘기하는 삼매의 속성이 본질적인 해인 삼매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해인 삼매를 근거로 화엄 삼매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 해인 삼매, 우리 지금 마도 스님은 이제 법성 삼매를 얘기하고 후대에 다른 동경산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해인 삼매가 과연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열애장 혹은 무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은 그겁니다. 예, 좋은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딴 얘기지만 후회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도 대통 당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제가 이 영어 문장을 가지고 답을 가리키려고 했는데 지금 손가락만 받고 문제 이상인 분이니까 다 제 탓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에 지금 앞에 말씀은 진만식 스님께서 어떤 평을 해주신 거라서 제가 특별히 거기에 답을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해인삼매가 열애장과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교학적인 입장에서 그것도 만약 지영 스님이나 또는 위상 스님, 제가 위상 스님 입장에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 이해에 의하면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의상 스님이 파악한 종교에서라면 세계 생사와 열반 또는 대승 신호의 용어를 보면 신진영과 신생멸문이 다 열애장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고 이제 한다고 이해하는 게 종교적인 이해하고 의상 스님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의상 스님의 의거는 원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교는 많지 않다면 무엇에 의거해서 이 세계가 벌어지느냐, 성기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기심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법장 스님의 표현에는 해인삼매 중에 일시병행한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온 법계의 제법이 해인삼매 중에 일시병행, 그러니까 한때 물로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기심은
부처님 마음이고 그것은 뭐 폐기산대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불신이고 그것은 열애 출연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곧 여기 있는 내 오촉되는 몸과 마음이 그 터전이라고 얘기가 되는 게 의상 스님의 어떤 독특한 성기설에 기반한 해인산매의 설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되었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화업에 관한 질문만큼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은 중간 빼고 한 분 더. 질문은 좀 짧게 간단하게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잘 드렸습니다. 오래된 이상입니다. 화음 질문 아니고요. 냉각형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인도에서 냉각형 분명히 있어요. 고공목이 알라이식하고 열애서 시켰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화음청 전대 치료나 이런 데서는 명확하게 108식을 진식이고 알라이식이고 열애장이라고 지칭해가지고 앞에 뭐라고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인도 냉각형에서는 분명히 이제 고공목이 그러니까 염호식인 알라이식하고 열애장을 지시키지만 그게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이해하는 걸 보자면 사실은 거의 도입 초부터 열애장은 대파랄라식 진식이고 열애장이다라고 이해가 돼가지고 사실은 중국 불교에서 능가경 이해는 염호식으로서의 알라식과 열애장을 지시킨다고 보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쪽은 워낙 이상민 선생님이 전공이시고 박사분도 그쪽으로 쓰셨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하시면 안 된다는 논리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제 2에 의하면 이제 제가 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뭐 능가경에 바탕한 예를 들어서 아레아식과 열애장의 관계에 대한 중국 남북조 시대 또는 뭐 진원적이라고 할까요? 그때 이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뭐 그거는 이제 오다케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에서 제7 알레아식과 제8 알레아식을 구분을 하면서 제8 알레아식을 진식을 올리면서 그 열애장을 등치시키고 제7 알레아식을 이제 염호식의 근본이 되는 그러니까 생명력의 근본이 되는 알레아식을 구분하는 게 이제 지론적에서 나왔다는 건 뭐 선생님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지엄에게 영향을 미쳤냐 또 별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현존하는 문헌에서는 지엄 스님이 물론 지론적 남도파에서 뭐 사자상선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지엄 현존 문헌에 보이느냐는 아직까지 좀 못 찾은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더 살펴. 제가 아직 숙제는 남는 건 지엄의 열애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다 이제 또 기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답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말씀하신 것은 지엄의 어떤 근원을 찾아서 뿌리를 찾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기결됐다고 생각되고요. 이걸로 이 후에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발표자 문표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 알뜰하게 살펴주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3시 10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휴식을 하시고요. 3시 25분에 5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